예, 다시 왔습니다. 4주차 2차시 수업이에요. 장소가 좀 바뀌었죠? 예, 제가 일 보다가 퇴근을 해서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장소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 인형 봤었나요? 요거? 저번 주에 봤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예, 한번 인사 한번 받으세요. 반짝거려 눈이. 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심심하고 그래서. 자, 우리 제가 아까 잠깐 1차시 끝내놓고 밖에서 사무실에 있을 때 학교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는데, 일단 5월 4일이 일단 개강인데 그것도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다고 합니다. 제 예상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예. 솔직히 거의 7주, 그러니까 학기의 절반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데 나머지 반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뭐 의미를 다 따져서 수업을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지금도 뜨문뜨문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잖아요. 확진자가 나타나는 순간 학교가 문을 닫아야 돼요. 예, 폐쇄죠, 폐쇄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할 수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솔직히 저도 좀 이게 좀 준비하는데 좀 많이 번거로워요, 상당히. 아까 1차시 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뭐라 그럴까, 질 좋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요. 제가 유튜브 전문 유튜브도 아니고, 전문 유튜버라서 뭐 장비를 다 이게 구비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만만치 않잖아요, 장비. 그러다 갑자기 대면 수업 바뀌면 그 장비 쓸데없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 아무쪼록 제가 좀 새롭게, 어떻게든 간에 다음 주 수업은 꼭 새롭게 전환을 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측에는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학교도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교수님들 계세요. 근데 여기 저희는 이제 사전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듣는 형식인데, 뭐 실시간이나 이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오히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좀 더 리얼하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3주, 4주차 온 수업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고 내용을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모습 하나, 여러분들이 교환 하나 따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 교환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듀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네, 보겠습니다. 좀 전에, 1차시니까 좀 전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정치화되는 원인, 뭐 올림피즘과 정치,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 역할, 스포츠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고 스포츠가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뭐 기능적인 부분 배웠던 것처럼 순기능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자체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올림픽에 대한 올림픽 정신 얘기했었고요.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인물 국가열탱,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아주. 다음 이제 올림피즘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쿠베르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그래서 뭐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가로하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 열고 있다. 그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뭐 한 2점짜리 가로놓기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런 거 제가 얘기했던 거 작년에도 수업 시간에 좀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도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테스트 할 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오늘 이상하게 그 4차시 수업, 4주차 수업 1차시, 2차시가 이제 지금 입이 안 트여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이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컨디션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서 뭐 민족주의 심화, 상업주의 팽창, 정치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올림픽이 정치화가 되었다 라고 한 것까지 우리가 했었죠. 자, 지금부터 2차시 우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치적 이슈를 쟁점화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기 바탕화면에 저 그림 보이죠? 이게 올림픽 시상식인데요. 이때 보통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국기를 향해서 그 국가가 나올 때 바라보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 상단에 있는 친구, 그리고 그 3위에 있는 친구가 같은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같은 흑인이네요. 그쵸? 앞쪽에 백인이고 이 사람들이 아마 그 흑인에 대해 어디죠? 어떤 항의하는 표현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단상 1등 위에서 주먹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쵸? 고개를 숙인 채 이제 항의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쟁점화시키는, 이거 뉴스 크게 났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치적 이슈를 쟁점화하거나 항의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간혹가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행위를 못하게끔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맞는다든지 어떤 벌칙이 주어지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뭐였죠? 기억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이렇게 축구골 넣고 세레모니 할 때 축구 선수도 안에 이제 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전에 TV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었을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써놓고 그때도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게 되게 쟁점화됐던 시기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이었나요? 올림픽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이슈를 쟁점화하기 위해서나 항의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 특히나 사회주의 계열 쪽에 북한 같은 경우도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이 체제에 대한 선전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북한은 뭐 악의 축이니 미국에서 예전에 그치죠. 악의 축이니 뭐 인권이 없니 있니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문을 꾹 닫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대회나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겉에 나와서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또는 이게 똑같이 너희들과 스포츠에 참여하고 또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뭐 여기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첫 번째 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념 대립에 대한 표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념 대립 같은 부분은 최근에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예전에 냉전주의 때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84년 LA 올림픽하고 그저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죠.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모스크바 올림픽 때 이제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측에서 이제 그 보이콧을 하고 나가지 않았을 때 LA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고 나오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념적인 대립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보면은 입장하는 국가 순서가 있는데 국가 순서를 의도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가잖아요. A, B, C, D.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이제 대립되는 국가끼리 이렇게 순서를 지어서 같이 들어올 때는 일부러 그 순서를 뒤로 한 박 또는 뒤로 좀 뒤로 뭐 배치를 해가지고 입장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올림픽에서 자국과 대립관계 있는 나라끼리 공격하는 어떤 장소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도 좀 바꿔서 입장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올림픽 경기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올림픽 보이콧했던 상황이 제가 얘기했던 모스크바하고 LA 올림픽 84년도 빼고도 그 전에도 계속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72년 미넨 올림픽, 68년 멕시코, 64년 도쿄, 56년 멜버른, 런던, 48년 보이콧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퀴즈로 내도 재밌겠는데요. 이런 거 좀 찾아보면 뭐 금방 찾아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 책은 대부분이 갖고 있지 않을 것이고 도서관에서 찾기도 힘들 테니까 인터넷으로 찾는 게 쉽겠네요. 여튼 제가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들을 때 그 퀴즈라든지 과제 부분 내에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하고서 그런 퀴즈나 과제를 꼭 내게끔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일부러 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체크해서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기, 아까 했던 올림픽 경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참가 자격,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 손실, 각종 비리, 판정 시비, 정치적 이용, 민족주의 팽배. 뒤에 있는 배경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림 올려놨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올림픽 경기의 문제점 해결 방안 첫 번째 참가 자격인데요.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했죠. 올림픽 리즘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고자 어떤 프로적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원래 되어 있지 않는데 언제 시점이었죠? 정확한 제가 시기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올림픽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게끔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순수 아마추어리즘에서 입각해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현실이었고 프로스포츠의 영향으로 일부 종목도 룰이 변경된 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지약물 복용. 이번에 얼마 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얼마 전 이벤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러시아 선수들이 약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도핑 걸려가지고 러시아 국기를 달고서 나오지 못하게끔 해서 각자 개인 자격으로 나왔던 게 있었죠. 이런 부분들 문제점입니다. 경제적 손실, 개최국의 어떤 적자 부분이 아주 커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1차 시대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들의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인프라 개선을 통한 그런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가치를 환산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이벤트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적자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판정시비입니다. 우리 뭐 판정시비 요즘 뭐 VAR 들어온 거 보고 알고 있잖아요. 뭐 다양한 종목에서 그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활용되고 있는 영상 비디오 판독이 오히려 그 프로 선수들의 경기의 흐름을 좀 끊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뒤끝이 없겠죠. 제가 이게 얘기하다 쯧쯧 하는데 그 뜻이 지금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비리 그 위에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사전 모의를 한다거나 그렇죠? 선수 선발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점수 조작, 승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전에 우리 이 단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 정치 스포츠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 민족주의 팽배 이것도 언급했었습니다. 자국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자국 우선주의 그런 것들은 일단은 올림픽 정신에 좀 위배된 올림픽에서는 평화, 평등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가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평화나 평등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다음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하고서 마무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남북 스포츠 교류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스포츠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탁구가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효과도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또 한민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남북 스포츠만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기 교류를 해요. 그렇죠? 저희끼리 그 민간 차원에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남북 스포츠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각 종목 단체별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이슈화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뉴스화 되지 않은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단일팀 구성하는 거죠.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고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뭐 굳이 성적을 좋게 내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일단은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올림픽 정신 또는 이게 스포츠맨십 그런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스포츠 교류가 있는 겁니다. 단일팀 구성. 그 다음에 공동 입장. 우리가 흔히 보고 있죠. 그리고 공동 응원단.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체제가 좀 다른 상태에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단일팀, 공동 입장 응원.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돌발적인 행동이라든지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언제였나요? 그 북한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경기장에서 이제 응원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길거리에 붙어 있는 남북 공동 응원단 뭐 스포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우리 그때 어떤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과 또 그 김정인 그 위원장 사진 그림이 이제 현수막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도 차를 급히 세워달라고 하고 내려가지고 그거를 뜯어서 돌돌 말아서 울면서 그걸 챙겨가는 어떤 그런 좀 그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실현이 실제로 됐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큰 빅 이벤트가 개최될 때 참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작은 대회는 그렇지 않은데 큰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자, 어디 봅시다. 제가 한 장을 잘못 넘겨서 이거 하고 딱 끝나면 딱 좋겠네요. 자, 남북 스포츠 교류의 효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과연 남북이 스포츠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기대의 효과예요. 자, 남북한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는 게 있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결국은 우리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처음부터 다른 나라 뭐 외계인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에 그걸 이해하는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어찌어찌 저찌저찌 돼가지고 통일이 갑자기 됐어요. 내일 통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 남북이 서로 사이좋게 잘 뭔가가 교류가 되고 잘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전혀 다른 체제였기 때문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서로 융화되는 어떤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단돼서 벌써 몇십 년입니까? 53년, 50년부터 따진다고 보면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20년, 70년이네요. 쉽지 않습니다. 70년 정도는, 50년 정도는 지나야 서로 융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뭐 태극기와 인공기 있는데 우리 그 한반도기라는 것,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만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북핵 때문에 상당히 각 나라가 고민이 많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미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제사회의 어떤 불안감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이런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 요소의 감소로 경제적 효과가 늘어나죠.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남북이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세계에 알려서 북한 붕괴 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붕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통일이 맞겠죠. 그래서 남북 단일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포츠만이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없지요. 참고자료. 요거는 이제 다른 수업 때 썼던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속성 이해하기였는데 사례를 좀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사례를 못 들었어요. 조금씩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영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례 계속 요거 말로만 하는 수업보다는 뭐
영상을 보면서 좀 압축돼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아마 제가 그 링크를 걸기 그 주소를 따와가지고 링크 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유출되지 않도록 그냥 수업 시간에만 보는 걸로 듣는 걸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음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꼭 그런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까지 해서 정치,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남북체육을 지나서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그 다음 챕터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이게 조금 좀 길어질 텐데 이게 혼자 이거 영상으로 녹화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자, 아무쪼록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오늘 4주차 1차시와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식의 수업으로 제가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